기도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금요기도회에 특별히 가정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영광의 우리 가정마다 특별히 5월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또 교수님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가정 세미나를 할 때 초점이 어쩌면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리고 자녀를 한참 키우고 있는 세대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많이 진행되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또 좀 연배가 있는 세대들에게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또 금요기도에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수소문하고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특별히 모시는 이 이만식 교수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우리 또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또 강의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강의를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어른, 진정으로 우리가 어른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만식 교수님, 장신대 우리 교수님이셨던 이만식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이듦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잖아요. 이제 내년 되면 65세 이상,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인구가 65세인데 우리나라가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입니다. 그러니까 5분에 1분은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이 7%가 넘으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징, ing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늙은 사회가 되면 이제 전체 인구 중에 14%가 넘으면 이제 늙은 사회, 뭐 고령 사회, 그래서 에이지드, 이미 늙은 사회 이렇게 되는데 이제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주 대표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에서 늙어가는 사회로 되는 그 기간이 1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15년 이렇게 걸렸는데 저희 나라는 1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빨리 이 고령화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무병장수하는 게 굉장히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너무 빨리 이게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니까 뭐 최근에는 뭐 어떤 정치인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막아야 된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사회에 꼭 죄진 것 같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우리 사회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선진국화가 돼서 장애인을 비하한다든지 뭐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이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지 않더라도 공공의 장소에서 막 여성을 막 비하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장애인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몰상식한 사람이 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노인에 대한 비하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인분들이 그런 욕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굉장히 죄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노령화가 너무 빨리 되니까 다 미안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이제 그 읽은 것처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면류관이 아니라 지금은 막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미안한, 그래서 뭐 틀리가 어떠니 뭐 막 비하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어르신이 되는 길, 어른이 되는 길,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어른이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늙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노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노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젊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어르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르신이 돼서 이 영광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 뭐 우리 집 할머니가 아니라 여기 오신 참 그 영광교회 교인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로 인해서 영광교회가 더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 어르신들 덕택에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그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줬다 해서 굉장히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가 뭐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요, 우리나라 인구를 태어난 아이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사람들을 쭉 늘어놓고 딱 가운데 나이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간값이라 그러는데, 딱 정가운데 있는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45세입니다. 그러니까 45세가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5세 이하는 다 어린 사람이고 45세 되면 조금 가은 거죠. 근데 이게 뭐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뭐 2030년이 되면 뭐 50세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없고, 또 사회에서는 그분들을 은퇴를 시키고, 근데 은퇴하고서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55세에서 은퇴하면 45년 동안을 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대는 어떤가? 그 다음에 이 나이듦, 이 에이징의 의미는 뭔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뉴 노멀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신노년층에 등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도전하는 노인들의 삶. 그래서 많은 또 학자들이 이 노인들이 큰 우리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은데, 우리 한국의 노인분들은 대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말을 하나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좀 짧게. 제일 명강의는 짧게 하는 거래요. 오래 한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을 잘 알더라고요, 그분이. 너 한국 가면 네가 이제, 제가 조금 좋은 학교 나왔는데 특강을 많이 할 건데 너 특강 가서 많은 얘기하지 마라.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명강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또 한국은 또 너무 안 하면 안 하니까, 그렇지만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뭐냐면 이제 이게 오늘의 이제 아까 집사님이 아주 예쁘게 잘 읽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노인의 날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나라에 노인의 날이 있는 분. 손 든 분이 세 분밖에 없어요. 노인의 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성년의 날도 있는 거 아세요? 예, 성년의 날도 있대잖아요. 근데 노인의 날 아시냐 그랬더니 세 분만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의 날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노인의 날을 행사를 해주는 데는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라도 그걸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교회가 성년의 날 해주는 교회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노인의 날이라 그래서 그걸 행사를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노인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65세부터가 공식적인 노인이라 그랬는데
100세까지 다 노인이에요. 그렇게 큰 뭉텅이로 묶는 연령대는 없어요. 뭐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년의 날 행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노인은 그냥 65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다 노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인의 날이 있는지 얘기를 해놨고요. 답을 또 드려야 되니까 10월 1일은 세계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노인의 날을 잡았죠. 10월 1일은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5월 가정의 달에 노인의 날을 넣으면 노인의 날을 넣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안에 넣으면 더 비참하니까 좀 뚝 띄어서 하면 좀 니네가 기념식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시대에 대해서 노인 세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독 한국만 그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인에 대한 게 많고 이 에이지즘이라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큰 범죄처럼 되거든요. 일본은 노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만 사실은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염관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어르신이 되고 어른이 돼서 이 영광교회가 더 노인으로 인해서 활력소가 되는 노인분들이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뭐냐? 빨리는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인은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나를 더 생각해 달라.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노인이고요. 어른은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나아가서 가족이나 공동체나 사회를 더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오셨어도 내가 노인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한테 양보해서 진짜 본을 보이는 분, 이런 분이 이제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씩 그 일본을 가봅니다. 일본에 이제 복지시설도 보고 뭐 이제 이러느라고 제가 한 일본을 한 50번쯤 갔어요. 미국 같은 데는 가기가 너무 머니까 방학 때밖에 못 가고, 일본은 뭐 이렇게 짧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면 스가모 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노인의 하라주쿠라 그러는데, 이게 하라주쿠라는 데가 그 신주쿠에 있는 젊은이들의 노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스가모 시장에 가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린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 시장이 아주 독특한 정책이 있는데요. 모든 가게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돼요. 가게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그래서 여기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말로 하면 오뎅, 우리 요새 말로 어묵. 그 이제 할머니들이 한 70대신 할머니들이 그 어묵을 수제로 만들거든요.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만드는 음식이 곳곳에 뭐 팥죽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동경 가시면 한번 저기 가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노인과가 있냐? 병원에 가면 뭐 청소년과 뭐 유아 이거 다 있습니다. 근데 노인과는 없어요. 노인 인구가 전체 20%가 되고 이분들이 병원도 많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노인들만을 위한 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치과 같은 데도 이제 노인 치과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이 노인에 대한 시장도 발전되어 있지 않고 안 돼 있는 이유가, 아마 제가 옛날에 저희 형님이 노원구에 사는데 어떤 그 목욕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기러기 아빠를 해서 형님 집에 많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떨 땐 거기서 그냥 자고 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거기를 갔더니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느 하루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그 목욕탕을 개방을 하더라고요. 무료로. 야, 이 주인 진짜 훌륭한 주인이다 그랬는데 한 2달 있다 갔더니 목욕탕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노인들이 무료로 하는 날 많이 왔더니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목욕탕에 왔다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야,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를 가보면,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노인분들이 사실은 좀 조시잖아요. 이렇게 좀 조시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이런 데서 강의 끝나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한 2시간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총회에서 제가 이제 그 통계를 하기 때문에, 사회 통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통계를 1년에 한 2-3번씩 하는데, 노인분들이 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2시간 해주기를 바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끝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아이들은 뭐 유아반도 있고 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하고 그래서 공간이 다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예배 끝나면 가실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좀 더 있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라도 길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록 졸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노인 인구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7%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 에이징, ING 사회가 됐고요. 2018년에 14%가 돼서 늙은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가 됐어요. 이제 내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20%, 5명에 한 분은 이제 다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소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소외가. 그래서 이제 이 키오스크라는 거, 저도 어떨 때는 키오스크를 하는데요, 조금 사람이 없으면 제가 키오스크를 해요. 근데 사람이 많은 데서는 젊은 사람처럼 빨리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느리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지금은 가서 커피 같은 거 먹기도 잘 쉽지 않고요. 또 요즘 조금 신식 식당에 가면 전부 다 아이패드를 주고 아이패드로 막 다 오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 없으면 식당 가서 밥을 얻어 먹기도 힘들고, 내 돈 내고 먹는데도 쉽지가 않은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장애인 노인분들하고 다 같이 이런 키오스크 같은 게 장애인들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2026년이 되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해서 이제 키오스크가 말로도 나오게 되고, 키오스크가 이렇게 낮게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노인 구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뭐 구직해서 얻는 직업, 일도 굉장히 열악한, 이제 노인 되면 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냥 꽃 뽑고 뭐 거리 청소 좀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전혀 그분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나가냐 그래서 또 노인을 욕해요. 그분들 중에는 좀 더 하이 클래스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런 일을 시키니까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여기다가 만들지는 못했는데 제가 올해 이 5월 달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결혼식 하는 동안에는 뭐 이장 같은 걸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부모님이 이장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족이란 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지금 위험한 모험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들 내 친구들이, 야, 너 암만 사회복지 전공에서도 너 그렇게 하면 며느리랑 이제 완전히 벌어진다 뭐 그러는데, 아직은 아주 좋습니다. 서로 그야말로 윈윈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하여간 바쁘다 그래서 결혼은 5월 달에 했지만 혼인신고는 먼저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산지 한 2달쯤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직은 뭐 굉장히 즐거운데, 이제 저도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노인의 티를 낼까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 결혼을 잘하면 효자가 된다고, 우리 아들놈이 별로 부모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하니까 뭐 어버이날 점심도 대접하고 뭐 영화도 끊어가지고 같이 넷이 가서 영화도 보고, 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봉투에다 돈도 주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지금 뭐 날아갈 듯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싫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노인분들이 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니까 1년에 이제 일정 시간은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어떤 사회복지 법인에서 제가 이제 상임이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난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좋은 커리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직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나 다니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 다니엘. 영어로는 I am 다니엘 이런 건데 영국에서 만드는 영화입니다. 한 15년 전쯤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뭘 해야 되니까 그 직업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영화인데 우리가 봐도 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이라는 거 시간 되시면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전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더라고요. 뭐 에스키모인들도 그 일정 나이가 되면 갔다가 버리고 돌아오고 뭐 우리나라 고려장이 있고 일본도 그런 게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 먹을 게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역사는 계속 먹을 게 풍성해졌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당연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고려장의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배려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현대판 노인 방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9988-234 그래서 뭐 9988 뭐 그 시계도 줘가지고 시에서 그거 차고 뭐 운동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사자는 이제 죽을 사자 그래서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일본 그 의사가 쓴 글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납부되는 거예요. 9988-234가. 2, 3일 만에 갑자기 죽으면 노인 그분은 좋을지 모르는데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죽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하는데 당사자한테는 좋을지 모르는데 가족들한테는 좋지 않아서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죽음은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한 2, 3개월 살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동안 자기가 삶도 한번 다 돌아보고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여러 가지 삶도 정리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죽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우리는 지금은 많이 쓰는 게 9988-234 뭐 이렇게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고 4일째 죽자 뭐 이러는 얘기인데 뭐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68이 됐는데 어떤 삶이 좋은 건가 어떤 죽음이 좋을까 가끔씩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너 아빠가 죽으면 너 어떨 것 같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간 좀 다른 집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한테도 너 내가 몇 살까지 살면 좋냐 뭐 그랬더니 오래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오래 사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은 거를 강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사는데 내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요거만 지키면 우리 오래 살 수 있고 나가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노라고 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나한테 싫으면 노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살지 무조건 내가 말하는 건 내내 하면 우리 큰일 난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노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사회가 이 존경받는 어른과 무시당하는 노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 사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죠. 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큰일 난다. 한국 사회가 뭐 어떻게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뭐 생산 가능 인구도 없어지고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뭐 군대
갈 사람들이 적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20년 후면 용병을 우리나라도 이제 돈을 주고 군인을 사와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젊은 사람들이 좀 아이를 많이 출산해 주면 좋겠다.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나라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내가 낳고 싶어야 낳는 거지. 자꾸 왜 국가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다 하면서 애를 낳으라 그러는 거는 모순이다.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 복지재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임이사로 있는데 인천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인천에서는 지금 애를 낳으면 1억을 준답니다. 지금 1억을 주기로 공표를 했어요. 2024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4월까지 보니까 전년도랑 전혀 차이가 없대요. 1억을 준다 그러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왜 자꾸 어떻게 해서든 애를 낳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낳고 싶어야 낳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뭐 몇 조를 들였는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통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됐을 때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 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8년, 그 다음에 8년. 근데 지금 뭐 8년이 아니라 2026년일 거라 그랬는데 더 빨라진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 그러는데 내년에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인구 비율이, 노인 인구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많으면 덜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문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혼인하고 와서 이제 뭐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 낳으러 온 거 아니다. 나도 한국 남편한테 시집 온 거지 애 낳으러 온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면서 다문화들 그 가족도 지금 애 낳는 게 그렇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건 뭐 굉장히 큰 이슈인데 뭐 제가 그거를 알 수는 없고요. 하여간 이렇게 빨리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출산을 좀 많이 하면 나아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한국 뭐 그러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고령화가 돼 있죠. 65세 인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를 하면 좀 확실히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가면 또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기른 뭐 딸 하나 뭐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는 너무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UN 프로젝트거든요. UN에서 이 신생 독립국가들한테 그걸 했어요. 니네들이 빨리 발전하려면 애를 조금 낳아야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야 니네 나라가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이렇게 빨리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이제 지금은 큰일이잖아요. 어떻게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나니까.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뭘 하면 하여간 굉장히 잘하는데 하여간 지금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에 변한 거에 거의 모든 게 여성의 지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이거 왜 늦어지느냐? 옛날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여성들도 뭐 국회의원도 많고 한동안은 우리나라 3대 정당의 당대표가 다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회사에 가도 나도 옛날에는 그저 있다가 결혼하면 그만두거나 또 결혼해도 좀 봐주다가 임신하면 그만두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직장에 가서도 얼마든지 남자랑 경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좀 늦어질 것 같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더 늦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도 늦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혼율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지금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이혼하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혼을 심지어는 맞으면서도 그냥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 있어지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85년에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 가서 첫 시간이 가족복지 시간이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얘기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제일 사이가 나쁜 게 장모하고 사위 사이래요. 그 둘 관계가 제일 나쁘대요. 그래서 막 강의를 막 하는데 내가 이제 막 망설였죠. 간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걸 듣고 있기가 그래서 약간 못하는 영어로 손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장모하고 사위 사이가 제일 좋다. 근데 왜 미국은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너 몇 년 미국에 살 거냐? 그래서 석사만 하고 갈 거냐? 박사도 하고 갈 거냐? 해서 난 박사까지 할 거다 그랬더니 한국 가면 정말 장모하고 사위 사이가 제일 좋은지 확인해 봐라. 근데 사이가 그래도 여전히 좋으면 10년만 더 있어 봐라. 그러면 바뀌어 있을 거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와서 처음에 가르친 제자 중에 지금 이제 저 대구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박사 공부할 때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저녁 좀 사주세요. 그래서 너 장모님 오셨는데 왜? 그랬더니 장모님 오셔서 집에 가기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와서 너무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대요. 와이프도 잔소리하고 장모님도 잔소리해서. 근데 옛날에는 왜 장모님이 그렇게 사위한테 막 씨암탉 잡아주고 집에 오면 딸 집에 오면 청소하고 막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고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딸 소박 맞히지 말라고. 우리 딸 소박 맞히면 그 딸이 어디로 와요? 친정에 오잖아요. 친정에 오면 그 엄마가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딸 어떻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되냐 그래서 본인도 소박 맞을 수 있어요. 소박은 안 맞더라도 이제 체면이 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 잘 봐달라고 그렇게 씨암탉 잡아주고 딸 집에 가면 청소하고 사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부싸움 하면 누가 쫓겨나요? 남자가 쫓겨나요. 소박이라는 게 없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장모가 오면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사위 편 들었는데 이제는 뭐 김서방 좀 일찍 들어오게나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하실 분들, 아들이 결혼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마 딸이 결혼하실 분들은 사위가 그렇게 만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잘못된 거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사돈 그분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제가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그 과정을 또 말씀드려 줄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20세기, 2000년 동안 인류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만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우리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최고의 발명품은 뭘까 하고 조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읽으신 집사님? 네? 뭐가 제일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건조기. 네. 또 세 분만 더 받아볼게요. 크게 말해보세요. 빨리 해야 돼. 네? 네? 핸드폰. 또? 네? 네? CCTV. 네. TV, 핸드폰, 건조기, CCTV. 밥솥. 네, 이렇게 나와요. 다 틀렸습니다. 교회설에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피임약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임약이 없을 때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나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피임약이 발명되면서 본인이 애를 낳고 싶을 때 안 낳고 싶을 때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큰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61년도에 이제 이게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의 지위가 사실은 저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고령화 사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얘기.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제 후기 산업 사회가 돼서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야만 권위가 생길 수 있어요. 노인으로 살면 이제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뿐만이 아니라, 노인분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노인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듣지 않잖아요. 지하철 같은 거 타가지고 좀 눈에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노인도 없잖아요. 해도 듣지도 않고. 근데 이게 사실은 노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데서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좀 날 거예요.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교회에서 뛰다가 장로님이 야, 만시가 뛰지 마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무겁게 들렸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권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권위가 없어요. 누구도 권위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장이 과장한테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요. 권위가 다 없어졌어요. 저는 다행히 직업이 교수여서 저는 권위가 있었죠. 왜냐면 저는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학점. 그러니까 듣는 척 하는 거지 속으로는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보고 이게 저게 뭐야?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 모나리자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1519년에 완성이 됐대요. 근데 거의 400년 동안 이 그림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흉내도 못 내고. 근데 1919년부터 이제 저런 모나리자 그림을 다빈치만 그리냐, 나도 그릴 수 있지 그러면서 이런 이제 유사 작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권위가 없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이 돼서 이 권위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의 네 번째가 잃어버린 삶의 기쁨. 그래서 삶의 기쁨이 다 없어졌어요. 요새는 좀 신문에 덜 나는데 한동안은 계속 자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그 중에는 기독교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큰일이죠.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말초적인 거, 무슨 먹방 TV가 먹방 프로그램이라나 그런 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거기에 막 웃고 그래요. 전철에서 보면 다 젊은 애들 그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웃어요. 보면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디즈니랜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디즈니월드 회사의 그 2017년에 그 표어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잖아요. 거기에 표어가 뭐냐면 세상에 기쁨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자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교회 표어로 해도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놀이회사가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기쁘고 기적같이 막 생각지 않은 뭐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이 노인 고령화가 가장 큰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근데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노인은 모두 똑같다. 어떻게 똑같아요? 젊은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나라인데 노인에 대해서만은 유독 노인은 모두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분들로서는 기분이 나쁘죠.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노인도. 근데 그냥 도매금으로 노인은 다 그냥 똑같다. 그러니까 65세부터 100세까지 다 그냥 노인 이렇게 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그거를 중년 노인, 무슨 초년 노인 이렇게 나누고는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 사이에 있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인은 다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염강교회 교인들도 다 똑같아. 우리 노인분들 다 똑같지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걱정인데요. 이제 이 나이 드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자기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저도 가끔 이제 남자니까 그렇진 않은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거울 보고서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늙었지? 그러면서 뭐 요새는 무슨 알약을 먹더라고요. 그거 뭐야? 그랬더니 머리가 좀 굵어지는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자꾸 얇아지고 그러다가 빠질 것 같다고 이제 뭐 그것도 하고,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니까 뭐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한 건데 뭘 그러냐. 염색도 하지 말고 그냥 결혼식에 가라. 그런데도 끝내 염색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막 염색하래요. 그래서 염색 안 한다 나는 그랬는데, 하여간 이 나이듦,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거는 젊은 사람이 자기가 늙은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시간 문제지 누구든 안 늙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늙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수업 시간에는 많이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65세가 넘어 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랬구나, 뭐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차를 탔는데, 미국에 오셔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엄마 추워? 그러니까 안 춥대요. 괜찮대요. 근데 여기 손에는 맨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추운데 우리가 더워하니까 엄마는 맨날 수건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괜찮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요새는 에어컨 틀면 운전할 때 이 손이 막 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젊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은 이제 진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노년기가 시작되는 순간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기에 따르는 통과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됐다 그래서 축하해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면, 노인을 위한 사회라면 65세 되는 날, 그 생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10일이면 5월 10일 날 65세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그 집안에서 그 노인 의식 같은 걸 좀 해주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뭐 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밥을 차리는데 오늘은 노인의 날이라서 아버지 노인 되신 거 축하해요. 어머니 노인 되신 거 축하해요. 그리고 그냥 한 5만 원이라도 드리면 좀 노인이 돼도 위축되지 않고 좀 집안에서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를 보면 우리가 할머니가 되셨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잘 차렸구나,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노인이 되는 의식은 미국도 없어요. 일본도 없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제 영광교회에서 그걸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회 차원에서는 다 다르니까 못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해에 다 몰아서 한 번에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잘 여긴 크게 보이겠죠. 제가 옛날 같으면 사실은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거 없이도 잘했는데 실수할까봐 이제 이걸 프린트를 해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전혀 없는 노인은 권리가 없다는 거죠. 진짜 이제 거기다 돈까지 없는 분들은 진짜 집안에서 숨도 잘 못 쉬죠. 저는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요. 사학연금이. 그래서 꽤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또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도 얘 들어와서 살아도 시부모한테 뭐 바치지 않아도 되겠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속내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여간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더더욱이나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노인분들도 무슨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욕망을 갖다가 표명하는 노인들은 다 빈축사죠. 노인네가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혐오 사상에 또 보면 노인들의 사랑과 질투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 뭐 성행위는 혐오스럽고, 폭력은 가소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뭐 그래서 노인들은 모든 미덕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고 그들은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인은 평정심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주입이 돼서 심하게 아프거나 내가 너무 외롭거나 그러면 내가 너무 외로운데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옛날에 잘 계시더니 뭐가 그렇게 뭐 외롭다 그러시고 이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걸 다 쌓기려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화가가 이렇게 본인이 늙어가는 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담은 거예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형 기술이 발달하고 뭐 해도 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노인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늙는다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를 기다리는 건 없어요. 다 늙으세요.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 시간이 가면 다 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가지 않고, 그래서 젊거나 혹은 한창 나이일 때 우리는 내면에 이미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늙는다는 것을 마치 불명예처럼 여긴다는 거죠.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이 주로 요 앞쪽에 많이 계시는데 아까 이제 저거 하시느라고 다 늙으세요. 근데 늙는다는 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해해야만 앞으로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진지할 수 있어요. 젊음이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늦게 낳으셨어요. 44살에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늙으신 노산이죠. 그래서 맨날 나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너 안 춥니? 그 얘기예요. 맨날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너 안 춥니?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죠. 근데 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노산이었기 때문에 그 늙음에 대해서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사실은 이 늙은 남자라 그러고 이 늙은 여자라 그러는 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고 활동을 중단하지 말라고 이제 노인분들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노년층의 등장인데요. 이제 노인분들이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앞으로 지금 그 노인석이 있잖아요. 한 칸에 6개, 3개, 3개. 3개, 3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모자랄 거라는 거예요. 왜? 65세 되면 앉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전철도 바꿔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더 뭐라 그럴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분들이 좀 즐겁게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요거는 놓고 갈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이정규 목사님한테 그거 좀 달라 그래서 가져가셔 보셔도 돼요. 저는 상관은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긍정적인 얘기로 뭐 앙코르 커리어 이런 단어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데, 미국은 확실히 많이 됐고 일본도 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신노년층의 등장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수업 시간에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영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많아요. 이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른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이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어떤 분이 어른이구나. 여러분들도 내가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 영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로버트 드니로라고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저는 얼굴은 알았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알았고, 이 젊은 유명한 또 뭐 여배우랑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노모어 에이지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노인 비하하는 거 얘기하지 마라. 노인 비하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노인 비하를 하면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직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론 노인분들이 노인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거를 봤냐면요. 주일 예배인데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여기 자리가 있다면 핸드백을 한 2개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자리가 있다고 못 앉게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친구랑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일찍 가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뭐 예배 시간에 맞춰가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못 앉고 다 옆에 있는 교육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굴지의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사실은 노인이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지금 가보니까 그렇다. 내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봤는데, 그래서 본당에 젊은 친구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완곡하게 광고 시간에 그냥 본인 자리만 앉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본당에 와보면 다 70대예요, 정말. 그 교회 본당에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젊은 친구들은 2층, 3층으로 가고 교육관 가고 뭐 70주년 기념관 가고 막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을 이제 그만하자 하는 거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는 노년의 삶,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25세까지는 연습 경기, 50세까지는 전반전, 75세까지는 후반기,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는 연장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노인분들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해야 되고, 노인분들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오늘을 교점으로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노인분들도 축구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가서 탁구도 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이제 문호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지? 지금 내가 거꾸로 넘긴다는 거를 앞으로 넘기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젊음은 아름답지만 노인은 고귀하다. 정말 우리가 노인분들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역시 선각자들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프랑스의 뭐 보부아르 같은 사람들은 노년이라는 책을 한 300페이지쯤 썼어요. 그거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노인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이제 인생 살기인데, 이 여기에서 향기롭지 못한 인생 이제 특징이 사실은 이게 이분들이 이제 그냥 노인이고요. 오른쪽에 향기로운 인생의 특징, 이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의 특징은 논쟁하다가 안 되면 너 몇 살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롭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동안 굉장히 이 노인 복지하는 사람들한테 큰 주인공이었어요. 정한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90세에 시립대 영문학과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났는데, 저도 한 62세 때 그 방통대 일본어과를, 제가 일본을 자주 출장을 가니까 방통대 일본어과를 갔는데 1학년 1학기에 4과목 들었는데 4과목 다 F 맞았어요. 시간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이를 잘 먹어서, 여기서 이제 늙음과 낡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늙고 어떻게 하면 낡음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좋은 어른이 되려면 중요한 거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적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래요. 그리고 말을 적게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영어로 액티브 리스닝, 우리말로는 경청 그래요. 근데 청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PPT에 못 넣어놨는데, 청이라는 게 한자를 보면 귀이의 왕변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처럼 그 말하는 사람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듣고, 그 듣는데 그 사람한테 잘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 그 이심 경청, 이제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청을 해야 된다니,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한동안 이제 시끄러웠던 이 김영석 교수님이 나이 들어서도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약간 어떤 보수적인 얘기를 했더니, 이 정청 그 변호사가 나이 먹으면 너무너무 위험하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시끄러웠는데,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내 욕심 버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노인과 어른, 노인은 나를 너무 강조하고, 내가 늙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은 노인이고, 어른은 나 말고 뭐 예를 들어 교인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교육부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더 많이 생각하는, 어린 사람이지만 그런 타자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뭐 그래서 모두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너무 끌어서 질문도 못 받을 것 같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꼭 하나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목회 영역인데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나이든 여성 사역자가 좀 필요하다, 한국 교회에. 왜냐면 한국 교회가 대부분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보다 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 사역자 제자들도 많은데 50 넘으면 이분들이 다 사역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어떤 그 갱년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뭐 건강도 좀 달라지고 막 여러 가지 그 심경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데, 뭐 30대의 젊은 부교역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한 50대 정도 되는 여자 교역자가 있으면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좀 의논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거를 잘 못할까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나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이렇게 돌봐준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배려를 해주면 좋겠고, 노인분들도 내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들면 더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지 혹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싶으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노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되고,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보기 좋아하시면, 하나는 우리나라 영화인데 69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69세의 여성 노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떤 고발적인 내용으로 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도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구나 하는 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이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인데 이건 재밌습니다.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아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주 그러니까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69라는 영화, 송재호랑 저 여자분의 애인 같은, 결혼한 것 같진 않은데 그분이 송재호가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치고는 아주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합니다. 그 노인의 안타까운, 그 노인의 절규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하여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저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명하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영화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